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탄핵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늘 상승을 했고 이재명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시장은 일단 탄핵 인용 쪽에 베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오너 일가 중심의 지배 구조였는데요. 소수의 지분으로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들어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정말 많죠.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도 매우 적게 주고 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유상증자를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마저도 배임 횡령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자본의 5% 이상 횡령, 배임을 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경영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상장 폐지로 이어집니다. 코스닥 종목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하한가나 거래 정지를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도 갑자기 횡령, 배임 이슈로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코스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건전한 기업이다 하더라도 횡령, 배임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하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필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임 횡령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이제부터 충실하게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빈도가 앞으로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동안 주주를 마치 현금 지갑처럼 여기며 수시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겁니다. 종합해보면 기존 3법은 회사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개정된 3법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모두 고려를 하게끔 바뀐 것입니다. 이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전에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 드렸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3배 정도 높지만 시가총액은 무려 27배나 더 큽니다. 만약 SK 하이닉스가 한국이 아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높은 가치로 거래가 됐을 겁니다. 한국 기업이 저평가가 된 주요 원인으로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재벌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상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의 환경이 개선되고 남북한 긴장 완화 및 미증시 하락으로 서학 개미가 다시 국내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면 현재 증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증시가 좋지 않다고 떠날 것이 아니라 계속 시장에 남아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차트킹이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 이때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 고점에서는 눌림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라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눌림이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의미 있는 이러한 저점 구간을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일선과 11선을 위로 올라가주는 터닝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과거 이렇게 지지가 되었던 의미 있는 가격대를 2021년도에 한번 터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터치를 못했다가 최근에 다시 그 구간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 가격대가 이 종목의 시세의 변곡점이 되는 자리인데요.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간에 머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고점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러한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지지가 되고 나서 이런 5일선과 11선을 터닝해주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서 곧바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종목 15분봉인데요. 주가가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나서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런 추세대 하단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러한 구간이 지지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 하더라도 계속 지지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결국엔 이런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구간이 깨져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오늘 사우디에서 8,900억 원 가스 복합 발전소 계약을 했다는 재료가 나왔고요. 원전 섹터는 3월 말에 체코 원전 협상 결과도 나오니까요. 재료의 일정도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지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이 원전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을 하면 위로 올라갈 동력도 확보가 된 상태니까요. 체코 원전 이슈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을 이렇게 신호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차트로도 그 구간을 표시를 해드립니다. 빨리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매수를 해서 일정 기간 보유했다가 상승하면 정리를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해서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만든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위에 주소가 타점방에 들어오는 주소고요. 밑에 주소는 핵심 뉴스만 보내드리는 속보방에 들어오는 링크입니다. 타점방에 들어오시려면 위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설문에 들어오시면 가장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서비스를 체크를 해주세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 모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간단한 설문도 작성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텔레그램방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급등주 뉴스방도 이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핵심 뉴스만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시장의 핵심 정보만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3초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2025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차트킹과 함께 기회를 잡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